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또 2월의 첫 장, 내일부터 1월은 뭐 지금 설 연휴도 있고 그래서 후딱 지나가고, 내일부터 2월장 전개. 근데 2월에는 이제 휴일이 없어요. 다행이죠.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휴일 없는 이제 2월. 일주일에 이제 5거래일씩 그 첫 번째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일단 1월 장세는 어, 뭐 좋았다. 좋았다. 한마디로. 자, 2월 시장 전망. 우리가 뭐 장이 어려워도 투자할 종목은 항상 나오니까요. 집중을 잘 하시면 돼요. 일단 최근 장세 뭐 딥시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딥시크 출연.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딥시크인데 공짜로. 이 공짜라는 게 중요하죠,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오픈 AI부터 뭐 대규모 투자를 또 발표했던 메타의 또 라마라든지 기존 미업체 대규모 투자 유료화. 글쎄요, 뭐 차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약간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딥시크 출연으로 AI 전반 이런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 또 다른 측면은 이제 트럼프 2기 관세 전쟁. 이게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제 먼저 딥시크는 이제 한마디로 뭐 중국도 뭐 당연히 미국과 AI 대전이 되는데 AI 대전 본격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프 뭐죠? 수프? 미국의 소련의 그 달 탐사 관련 위성이죠. 슈프 투니크. 이거 이제 니트가 아니고 투니크. 쇼크. 이제 AI 대전이 본격 전개되면서 지금 보였던 스푸트니크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과 구소련이죠, 이제. 소련의 우주 대전. 이런 게 이제 전개되면서 당시 이제 미국이 이제 당연히 우위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먼저 위성을 발사하죠. 스푸니트크라는 위성을.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때 이제 나사를 설립하면서 나사 설립 우주항공
성장 지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저기 막 딥시크 출연 또 뭐 저기 막 알리바바도 이제 Q1인가요? 계속 지금 후속으로 나오는 상태죠. 그래서 과거에 스푸트니크 효과처럼 중장기 AI 성장 부가 그러니까 이 AI는 멈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딥시크가 저사양으로, 그러니까 돈을 조금밖에 안 들였다. 응? 딥시크 저사양 칩 활용 서비스는 최고 수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은 저사양 칩까지 통제하는 정책. 너무나 당연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칩 관련, 그러니까 AI 하드웨어죠. AI 소위 말해서 이제 하드웨어 업체, 대표적으로 이제 AI 칩 만드는 업체 주가 급락하고, 반면에 이제 AI 소프트웨어기요. 그 AI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는 급등 흐름. 이거죠, 뭐. 칩을 만드는데 저사양 칩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엔비디아 또는 브로드컴, 마벨 이런 하드웨어 쪽의 주가, 대한민국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관련 고대역포 이런 것들이 이제 급락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는 야, 저 칩 비싼 거 안 사도 돼. 그러니까 뭐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는 이제 급등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해외 시장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은 저기 막 글로벌 시장 전반의 모습 니케이 지수 봅니다. 이제 니케이 지수는 이제 BOJ 금리를 올렸는데 글로벌 시장이 니케이 지수의 영향을 별로 지금 저기 막 일본의 중앙은행 금리에도 약간 덤덤한 모습이죠. 지난 8월에 이제 우리 시장의 모습, 요 8월에 우리 시장의 모습,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대만,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10%가 넘는 급락이 났는데, 요번에 이제 일본 BOJ의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주가는 지금 덤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서 완화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해외 시장의 주가는, 대만의 가권 지수 연휴 이후에 그냥 괜찮은 모습이에요. 중국은 지금 뭐 미국하고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이 필요한데, 뭐 중국도 최근에 주가는 뭐 무난하다. 또 대한민국 증시는 선방의 모습이죠.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보면 선방의 모습이에요. 상당히 좀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주말에 이제 유럽 증시의 모습, 프랑스 카크 지수, 프랑스 카크 지수 뭐 상당히 연초에 뭐 엄청 급등했어요.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상당히 지금 단기 급등이 아주 뭐 유럽 증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미국도 역시 주말에 그러니까 엊그제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뭐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주말에 빠진 게 아무래도 지금 딥시크의 출현으로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만 낙폭이 좀 심화된 모습이죠, 지금. 다우존스 30 종목의 하락 종목 봅니다. 일단, 주말에 다우지수가 0.7 정도 조정을 받는 상황에 다우지수 전반이 다 하락했어요. 4개, 30개 기업에서 4개 기업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빅테크, 아마존은 뭐 연중 최고점 수준 그대로 유지합니다. 딥시크 발표 때 급락이 나왔다가 다 들어올렸고, 아마존의 주가는 전혀 우려 없다. 뭐 저희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닐까요? 크라우드 선두주자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주가가 단기 급락이 나오고 저점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이제 시총 1위에 이제 애플의 주가도 뭐 그냥 무난해요.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우존스 산업지수에서 이제 두 번째로 쉐브론 텍사스과 원유 관련 기업이 이제 가장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힘겨운 이런 모습이에요. 단기 급락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그러죠. 딥시크의 현황을 좀 더 봐야 된다. 또 지금 고사양 칩을 썼을 것이다. 저도 이제 주말에 요 관련 쪽에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전문가들, 증권 전문가들 아니고, 전자공학이라든지 이쪽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뭐랄까 저사양 갖고는 저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미국이 뭐 조사를 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거야 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아직은. 근데 딥시크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려면 첫 번째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글쎄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다음 주 거래되는 걸 보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만들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호재나 악재, 소위 말해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죠, 당연히. 니네 그 저사양 칩으로 내가 했다. 고사양 칩 아니고 비싼 거 안 하고 싼 거로 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빠졌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바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스닥에서 이제 상승 종목을 보면, 주말에 이제 나스닥도 조정을 받았죠. 한 0.28. 그래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이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상승 종목에는 일단 브로드컴. 요게 이제 브로드컴을 보는 이유는 얘가 이제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제 AI 쪽, 맞춤형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얘도 이제 같이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반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 빨간꽃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상승을 하고요. 또 브로드컴하고 같이 이제 이 딥시크 출현으로 급락이 나왔던 브로드컴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인데 AI 칩과 관련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마벨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뜹니다. 요 딥시크 나올 때는 얘네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빠졌죠.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후에 주가는 지금 계속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어요. 예, 상만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딥시크 관련 AI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뭐 다 통일된 건 아닌데 또 제가 좀 신뢰하는 그런 학자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글쎄 가령 뭐 하이닉스의 HBM이라든지 이제 하이닉스의 HBM을 연구하는 그쪽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딥시크에 대한 저런 부분은 굉장히 놀랄만한 건 사실이나 그 팩트 그 자체를 다 믿지는 않더라고요. 저게 아마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 몰라도 고사양 칩이나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하지 않았겠나 이런 의견이 지배인데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조금 기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워낙에 시장의 중심에 있으니까 주가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이슈를 통해서 좀 눌려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후속으로 지금 올라오는 마벨이나 아니면 아까 봤던 브로드컴 이런 애들의 주가는 물론 이게 계속 안 올라가죠. 당연히 오르고 밀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딥시크 나온 이후에 4거래일 연속 뜨는 모습은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드는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라면 가령 이제 제가 말하는 논리가 맞다라면 요 지금 AI로 인한 급락을 했던 대한민국 증시, 그러니까 AI 성장은 멈출 수 없다. 이건 뭐 기본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AI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뭐 확장, 대규모 투자, 전력이 필요해. 전력 인프라 관련주.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전기를 뭘로 하냐? 원전 관련주. 또는, 얘네들 전기 많이 먹는데 발열이 문제가 된다. 냉각 관련주. 급락세. 요렇게 급락을 했죠, 요번에.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반도체 관련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는 고대역폭 관련 많은 종목군들, 막 오르던 주식들, 또는 맞춤형 반도체, 막 이런 것들이, 반도체들이 쫙, 하드웨어 쪽에서 쫙 밀리고, 요렇게 밀리면서 AI 성장에 부수적으로 같이 좋은 모습이 전개될 거라고 얘기했던, 또 그런 것들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가령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급락이 나왔죠. 이거 좀 짧게 보죠. 차트를. 한 100일 정도로 보면은 이제 주말에 이제 급락이 됐잖아요. 전부 다 개파락한 거죠. 효성. 여러분들이 최근에 막 뒤늦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일진전기, LS 일렉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급락을 했는데 만약에 요런 애들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생각할 수 있죠. 판단을. 야, 저 중국 애들이 진짜일까? 그게 진짜 잘 만들었네. 또 진짜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서로의 판단은 다 틀린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정답은 시장이 말을 해준다. 시장이 옳다. 시장이 정답을 말해준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은 뭐예요? 머니죠. 머니가 가장 빠르게 알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관련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급락.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000665 하이닉스가 급락. 뭐 특별한 거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이닉스는 뭐 고대역폭의 지금 12단 완전 독점 체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기
삼성이 이제 요번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독점체고 이제 16단까지 이제 선점하는 상황. 근데 이제 딥시크로 이제 급락이 나온 거죠.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그래서 얘네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가령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우리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하반 경직의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보고 특히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반전이 전개된다라면 딥시크 문제로 인한 부분은 일단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저거 너무 염려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제 주말에 요렇게 빠진 걸 고려하면 사실 굉장히 좋았죠. 하이닉스도.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반도체가 밀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AI 성장으로 HBM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하이닉스의 고공행진 또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데 야 전기가 너무 필요하니까 전력 인프라 송배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애들이 다 같이 빠진 거죠.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안정이 나올 때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요건 인프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원전이잖아요. 원전. 원전에 이제 뭐 한전 갭들 다 원전 관련이죠. 뭐 한전 KPS부터 해서 전부 다 밀렸죠. 한전 산업이나 뭐 기술이나 근데 한전 기술의 모습 견조하고 한전 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급락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니라 딥시크로 인한 시장 분위기로 다 급락이 나왔다. 또는 이제 두산에너 중소형주로 보면은 뭐 우진엔텍, 또는 뭐 보성파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다 저기 막 개파락하고 이렇게 다 주가가 이제 조정받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준성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AI 성장에 따라 데이터 센터 확장되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원자력으로 전기를 공급할 거다. 또 냉각이 필요하다. 근데 냉각에서 이제 많은 종목 대표적으로 이제 근래 나왔던 이제 삼성공조. 얘도 이제 그러니까 AI 관련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들이 다 빠진 거예요. 삼성공조. 또는 뭐 GST 전부 다. 또 이쪽에 이제 K엔솔 요런 애들이 전부 다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딥시크 문제로 인해서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연결 고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 또는 냉각 이런 애들이 다 빠졌는데 이런 부분의 안정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조정은 좀 지나치다. 그럼 이런 애들이 언제 반전이 나오냐? 일단 그거는 엔비디아의 반전. 근데 브로드컴과 마벨의 흐름으로 볼 때 엔비디아에도 반전이 나올 소지가 좀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반전이 나올 때 그때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엔비디아. 단기 낙폭이 급락이 되고 이제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로봇 부분, 로봇은 지금 뭐 중국이 굉장히 좀 무섭게 막 전개되는데 일단 주말에 보였던 미증시 동향 간단히 좀 더 보죠. 이제 나스닥에서 보면은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은 AI 관련 이제 보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딥시크 들어오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 뭐 보안은 뭐 항상 갖다 붙이면 항상 명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센지램, 모니터랩, 한싹, 기타 이제 뭐
드림CQ라든지 보안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이 전개된 모습인데 미국도 이제 아틀라시안의 급등의 모습이고요. 버텍스 파마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ARM 홀딩스 요 ARM 홀딩스 반도체죠. 반도체 팹립스 업체. 그러니까 요건 이제 칩이 아니니까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나. 근데 ARM은 차트가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건 지금 저기 브로드컴 마벨 그리고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엄청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또 애플로빈 이 이제 지금 기업명만 얘기하는 건 차트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미증시에서도 뜬 종목군들을 보면 AI 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의 주가는 하드웨어 쪽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에 비해서는 전혀 그 충격이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뭐 그냥 견조합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이제 피지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 이 로봇이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개되는 거 보면은. 로봇에서는 이제 뭐 휴머노이드에서 이제 자율주행. 그 휴머노이드 자체하고 자율주행. 요게 이제 그 관련 기업들. 요런 것들은 이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로봇의 종목군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를 말 안 할 수 없죠. 레인보우. 삼성의 레인보우의 주가가 이제 급등의 모습. 요거는 이제 우리 방 분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그래서 이제 이 상치고 올라갈 때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이제 50% 매도를 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자. 근데 뭐 아무래도 뭐 레인보우가 이렇게 주봉의 모습 월봉으로 볼까요? 예전에 이제 3만 원에서 삼성전자 초기 지분 투자 얘기 나올 때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랐나요? 그때 15만 원. 3만 원에서 15만 원. 그리고 여기서 24만 원. 9개월 만에 이제 24만 원. 요번에 이제 로봇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는 조정을 당연히 받겠죠. 급등에 따른. 그래서 요 레인보우 휴머노이드 쪽이죠. 뭐 4족 보행에서 또 2족 보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물론 이제 로봇 산업 전반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고 휴머노이드에서는 이제 인간형이잖아요. 휴머노이드 2족 보행이죠, 보통. 2족 보행.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의 합으로 들어가면 주요 부품, 감속기, 모터, 기어, 뭐 요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이제 신규 상장 좀 하이젠 RNM이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하이젠 RNM. (3개월) 만에 6,800원, 7,000원이라고 찍고 한 5배 정도 하이젠 RNM. 그리고 로봇은 앞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전개돼야 되니까
대기업이 투자한 회사. 레인보우도 이제 삼성 회사가 된 거죠. 이제 자회사가. 그러면 이제 로봇에서 이제 삼성 또는 LG, 뭐 현대. 근데 현대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 이제 앞으로 이제 현대 관련주들도 우리가 투자할 기회가 지금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LG전자가 투자한 로보스타 또는 로보티즈. 이 로보스타는 산업용이고요. 이 로보티즈가 이제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 전문 기업이죠, 이게.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로봇에 이제 지금 젠슨항이 이제 지난 CEO 2025에서 CS 2025에서 이제 로봇에 대한 로봇 플랫폼 코스모스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로봇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요 지금 로보티즈는 LG 그룹이 2대 지주 90억 투자 자율주행 로봇 또는 로봇 액추에이터 요런 부분 그러니까 로봇의 주요 부품 감속기라든지 요런 부분과 관련된 기업.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의 로보티즈 JR 로봇. 이 로보티즈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미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구글 또 스탠퍼드대, 또 MIT 공대, 미국의 이런 데에서 이미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이걸로 끝난 거죠. 응?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액추에이터, 다이내믹 셀이라는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미국의 로봇 관련 요런 기업 또는 학계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듈형 스마트 액추에이터 하면은 모터, 감속기, 제어기, 센서, 로봇의 관절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하위 액추에이터 하면은 그 하위로 모터나 감속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보티즈가 이제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로보스타보다 결론은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로봇의 부품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감속기, 모터, 기아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감속기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비싸다. 비싸고 이제 비중도 크다고 그럴까요? 근데 감속기 관련주. 그 감속기 관련주가 이제 여러 기업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SBB.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방송상에서도 이렇게 이게 SBB 아주 좋다. 옛날에 이제 상장 초에 15,000원에서 9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다. 투자할 자리도 아주 좋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 뭐 계속 오르는 게 아니죠. 주가 좀 오르고 밀리고 조정받고 그러면서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SBB테크. 그래서 이쪽에 로봇 관련의 액추에이터인데 말한 것처럼 액추에이터는 기어나 모터나 감속기 이런 걸 총칭해서 말하는 부분이니까 로봇의 감속기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감속기가 모터나 제어기보다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 원가 비중이 감속기가 가장 높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가장 높고 이런 감속기 관련 기업들 SBB, SPG, SP 시스템 이런 건 이제 하나하나 다 봐야죠. 응? 기타 종목 애성, 포메탈, 이렌시스 그래서 이제 간간히 이런 애들이 이제 급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 기업들 요 우린 PTS는 지금 주가가 제대로 지금 오르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로봇 관련 전반의 주식들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 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요. 로봇이 지금 가령 이제 SBB 테크만 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전혀 과열되지 않았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가령 뭐 재활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엔젤 로봇이 있죠. 엔젤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뭐 시세를 그렇게 많이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저점 대비는 50% 올랐습니다. 자,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이런 데서 사라.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사지. 올라갈 때 왜 사냐 그러는데 이제 중간 과정을 지금 잘 만들고 있다. 엔젤 로봇은 이제 이것도 이제 LG전자가 투자한 회사죠. 재활 로봇. 이미 이제 재활이라든지 운동을 도와주는 로봇 관련 제품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당뇨 환자 그리고 이제 고령층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절에 부담이든지 이제 어떤 로봇 몸에다 딱 장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로봇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PNS 미케닉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재활 로봇은 아직 상장 회사가 2개밖에 안 돼요. LG전자가 투자한 엔젤 로봇 그리고 PNS 미케닉스. 앞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슈가 전개되고 이 휴머노이드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B2B도 되지만 B2C 성격.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로봇을 거래해서 뭐 산업용으로 지금 공장을 돌리는데 이용하는 이런 로봇이었다면 B2C는 이제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들. 개개인들. 그래서 이런 PNS 미케닉스 주가도 별로 뜬 건 없고 그냥 꼬물락 오르락 내리락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기타 산업용 전반의 로봇 중에선 우리 방에서 지속 홀딩하고 있는 CMS. 요 CMS도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과열이 안 됐죠. 뭘로 과열이 안 된 거예요? 주가 좀 한 3, 4일 딱 오르면 한 일주일 조정받고 2, 3일 뜨면은 다시 하루 이틀 빠지고 그러니까 물량 소화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제 보통 상투는 아니지만 하이젠 RNM 수직으로 올라가죠. 이런 애들은 앞으로 가령 이제 38,000원인데 하이젠이 5만 원은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만 원 돌파하는 거 아무것도 20% 올라가면 5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은 이제 굉장히 수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오면 좀 약간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 이제 이 CMS는 단계적으로 이거 별로 세게 올라간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번 세게 오르면 이렇게 이제 오르면 또 충분한 조정을 받고 또 한번 세게 오르니까 또 조정을 받고. 그래서 당초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매도를 이제 3만 원 이상에서 하자. 응? 그 전에는 그냥 지켜보자. 계속 홀딩하고 갖고 있자. 근데 지금의 이제 로봇 이슈가 전개되는 이런 흐름과 이 CMS의 주가의 흐름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여기 37,000원대 돌파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로봇이 주말에 강세였죠. 로봇이 주말에 강세였잖아. 전체적으로. 다 강세는 아니지만 레인보우가 막 20%가 넘게 팍 치고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일은 주가라는 게 매일 강세를 안 보이죠. 2, 3일 세게 오른다든지 하루 세게 오르면은 며칠 조정 받는다고. 조정이 이제 나올 소지가 있다. 그러면 뭐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이 로봇주에서 지금 많이 오른 거, 역시 우리 방문 보유하고 있는 고용이 주가, 고용이. 고용이도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도 말했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어? 우리 신규 패밀리로 들어오신 분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이게 오랜만에 이제 수익을 조금 냈다든지 본전이 됐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응? 거기가 이제 그러면 이게 본전이 됐으면 어디서 샀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샀겠죠. 이런 데서. 응? 한 5월 달 정도에 사가지고 지금 연초니까 한 8개월 만에 이제 그냥 갖고 있다가 그 제가 그랬죠. 이렇게 로봇의 이슈가 전개되면 팔지 마라. 응? 오래 고생하고 우리가 막 5개월 경우에 따라서 1년 이렇게 고생한 주식들. 여러분도 뭐 그런 주식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모처럼 이제 뭐 상치고 막 이렇게 올라오면 아유, 응? 알테니 그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죠. 정리하지 마라. 이런 데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당연히 지난주에도 말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조정이 나오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19,000원에서 한 2만 원 선 보고 있다. 공격적으로 하면은 24,000원이 고점인데 아마 이 언저리 수준까지는 최소 못 가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고생해서 이제 번전이 됐는데 이제 수익이죠. 이제 갖고 있어라. 고용주가.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아직도 분출이 안 된 CMS라든지 또는 레인보우 기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죠. 사실은. 레인보우에 급등했다. 또 뭐 뉴로메카, 포스코가 투자한 뉴로메카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이게 뉴로메카가 떴다고 볼 수 없죠. 여기서는 뜬 거죠. 여기서는 뜬 거고 여기는 조정이지. 조정받다가 박스권 바닥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돌파해야지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전반의 주식들은 일견 과열된 모습을 일부 종목이 보이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쉽게 이쪽에 대해서 뭐 포기한다든지 이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부분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가령 뭐 삼익. 요것도 이제 의료용도 삼익 THK. 모처럼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시세 안 준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렇게 이틀 딱 뜨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앞으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을 한번 봅니다. 소프트웨어한테는 딥스케일 출현이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딥시크가 그러니까 이제 그쪽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솔트록스,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 원래 이제 딥시크가 아니어도 긍정적이고 조정 충분히 잘 받았고 돈 버는 기업들, 돈 못 버는 기업도 있지만 돈 버는 한글과 컴퓨터 상당히 지금
조정 잘 받았어요. 뭐 딥시크 아니어도 얼마인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거 빛을 좀 본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단기 고점 돌파가 기대가 된다. 한글각 한컴 또는 이제 더조니도 이 말했지만 더조니도 우리 방 투자 종목인데 이런 데서 사라고 그런다는 거죠. 항상 이런 데서 안 올라가도 사실아 AI 성장할 수밖에 없고 돈 버는 기업이다. 어? 최근에 한 일주일 전, 열흘 전, 요때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더전 비전을 샀어요. 계속 이런 데 사라고 그랬으니까. 밀려도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현재 홀딩하고 있다. 신고가 낼 것이다. 그리고 AI 쪽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에서 옛날에 메타버스에서 이제 덱스컴,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이슈가 전개되면서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인데 AI 쪽도 마찬가지죠. 10배 이상 올랐던 대표적인 뭐 루닛, 뷰노, JLK. 그리고 루닛의 주가는 AI 의료인데 얘가 또 주말에 또 지난번에 하고 또 나왔지 이게. 여기서는 뭐예요? 대주주. 아니. 임원과 대주주가 블록딜로 물량을 팔았다. 근데 치사하게 49억 9,900만 원씩 팔았다. 50억 이상 팔면은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는 금액 최상위로 팔아서 모럴 해저드다. 그렇지. 모럴 해저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돈 버는데 무슨 도덕이냐 법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 2대 주주가 또 팔았다. 근데 또 회사가 공시를 안 했다. 2대 주주가 지난 5% 이상 있을 때가 아니라 요번에 한 3.9%. 5% 이상이면은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안 하는 거야. 팔던 말던.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받쳐놓은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루닛의 주가는 트릭을 2번 약간 좀 겁난다고 그럴까? 이건 올라간다. 그래서 루닛 그리고 의료 쪽에 뷰노는 대래 지금 뭐 전혀 미동도 안 해. JLK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10배 이상 올라갔던 과거에 전력이 있던 AI 의료 쪽의 세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전이 나올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딥시크 출연으로 하드웨어 쪽이 이제 많이 밀렸는데 하드웨어 쪽의 종목은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는 좀 공략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하고 마벨은 하락의 절반 가까이 지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000669 하이닉스 급락이 나온 거죠. 저는 하이닉스 이런 급락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보면서 야 딥시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저쪽과 관련된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증권 전문가가 아니고 증권 전문가가 뭘 알아? 엔지니어들의 그 현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의 주가도 충분히 반전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이제 HBM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쌌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D램을 이렇게 쌌잖아요. 단층으로. 이 높이가 이제 속된 말로 한 지금 12단에서 16단, 16층 16개. 이게 이제 30개, 100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단층이잖아. 여러분 아파트 단지는 어때요? 단층 아파트도 있지만 복층 아파트 단지에 막 여러 개 있잖아. 막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딥시크로 엔비디아의 급락과 더불어 급락이 나왔지만
위축될 사안 아니다. 그럼 얘뿐만이 아니죠. 고대역폭 관련 기업들 또 맞춤형 반도체 이런 것들의 급락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점이 만들어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진행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전개될 소지가 아주 높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역폭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 조정받는 거죠. 그 조정받는데 하방 경직의 모습 나쁘지 않다. 또 HPSP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이거 별로 뜬 것도 없고 사실은. 또 PNS, PSK 홀딩스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좀 너무 가파라서 앞으로 좋은데 팔았다는데 요날 팔았다 그랬죠, 요날 팔고. 근데 얘도 PSK 홀딩스의 주가도 하방 경쟁이 굉장히 좋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도 그래서 이쪽 관련 하드웨어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 많이 염려되잖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유리기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이제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죠. GPU라든지 HBM의 최적화 기판. 그래서 SKC 아주 좋다. 왜 네가 나오냐? SKC의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모습 뭐 나쁘지 않고 필옵틱스는 대래 빠지지도 않았어요. 필옵틱스. 그렇다면 이제 YCK미아라든지 기타 요런 것들. 제가 볼 때 YCKM 같은 경우는 투자해도 되지 않겠나 지금 자리에서는. 내일 이제 약간 조정받으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반도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란 말입니다. 장치. 소프트웨어 쪽은 딥시크 출연으로 급등이 나오고 하드웨어 쪽은 딥시크 출연으로 내가 비싸지 않은 저사양 칩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이나 우리나 다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진행 과정 계속 봐야 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딥시크가 자기네들 말대로 진짜 저사양으로만 만들었을까? 이건 이제 좀 약간 의문의 시선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주가의 흐름,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이 가장 옳다.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각자 틀리지만 시장은 정확하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미 엔비디아는 시장의 핵심이다 보니까 워낙에 많이 올랐고 핵심이다 보니까 약간 보유한 분들이 불안감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새롭게 부상이 되는 브로드컴 마벨은 함께 밀렸다가 지금 제법 반전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개인적으로 바닥을 만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엔비디아 대비 함께 급락이 나오고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게 마벨의 주가는 급락 나오고 이렇게. 근데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은 19% 빠졌다가 마이너스 9%니까 절반 이상 들어올리는 모습. 마벨이. 엔비디아는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 저기 한 15% 지금 빠진 모습.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도 같이 급락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액면 분할해서 이런 거고 이것도 19%에서 마이너스 9. 다 회복은 안 됐지만 절반 이상 딥시크권으로 이렇게 나온 모습으로 볼 때 다른 것들도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이제는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죠, 바이오. 바이오도 얘기할 때 계속 많이 기술 수출 알테오젠, 리가, ABL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의료 방송 할 때나 평상시에 이런 데서 계속만 이거 바닥이다.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데서 사지 말고 이런 데서 왜 안 사냐. 이미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전부 다. 응? 전부 다. 저점 대비 27만 원에서 37만 원, 10만 원 올랐습니다. 35% 올랐어요. 35%. 응? 뭐 더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에서는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알테오젠 또는 리가 다 보세요. 다 주가는 저 한때는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제 저점에서 이제 제법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뒤늦게 아유 지금 바이오 잘 가는데 지금 살까? 아이 사도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 싼데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겁이 나는 거야. 잘 못 들어가는 거죠. ABL 주식이 뭐 그때마다 막 올랐다고 뭐 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빠졌을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런 데서 왜 안 사냐. 이런 데서 사라 이거지. 한 종목 팁을 한번 드릴까요? 하나 시스템 뭐예요? 방산 우주 하나 에어로 많이 올랐죠. 한국 항공 얘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나? 뭐 이렇게 뭐를 해야 될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그게 리스크인 거죠. 내가 예를 했는데 다른 애보다. 그게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하면서 깨지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 응? 장은 막 화려하게 올라오고 시장에 나올 때에는 막 사람들은 막 이거 로봇 좋다 하는데 응? 그것도 지금 살 거야? 지금 무엇을 살 것인가? 하나하나 다 우리가 돈인데. 응? 그러죠. 또 바이오 관련 기업에서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방사선 의약품이라는 쪽이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꺼리가 된다. 중간중간 뻑하면 방사선 의약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예요? 퓨처캠이잖아. 퓨처캠. 이게 여러분 뭐 우리 방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당연히 뭐 이런 데서 계속 사는 거지 뭐 이런 데서. 이게 이제 뭐 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뜨기 전에도 그랬어. 방사선 의약품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또 주가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글쎄 모르겠어. 한 이 정도는 올라가겠지. 못 올라가도. 여기서 허들이 한번 생기겠죠. 이 자리가. 네, 그래서 우리 반 분들에게 그랬지. 23,000원, 최소한 23,000원 이상은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목표치는 더 높여야 된다. 이런 거 엊그저께까지 이런 모습이잖아요. 또 지금 방사선에 아픈 신규 상장 셀비온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데에서는 계속 말했어. 이런 거 좋다. 이 고점 돌파. 고점 이제 거의 돌파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은 여러분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제일 큰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로봇이나 이런 거 AI 이게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이제 제약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특히 이제 바이오 쪽 이런 부분은 이제 이제 항상 어떤 때 거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촥 반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글로벌 시장이 참 진짜 딥시크로 인한 반도체 전반의 조정인데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AI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AI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딥시크의 출현은, 과거에 미국과 러시아의, 미국과 구소련이죠. 미국이 자기네가 최고로 기술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먼저 위성을 빵 쏘는 거죠. 스푸트니크 호라는 걸. 그러면서 이제 저때 이제 미국이 나사가 생긴 거예요. 나사.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주항공이 확 발전하고, 요번에 딥시크가 생기면서, 딥시크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AI의 경쟁은 점이 가경이다. 그래서 근래에 이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오픈 AI 이코노믹 블루프린트. 이코노믹, 경제 청사진, 샘 알트먼의 오픈 AI의 경제 청사진, 알트먼, 야, AI가 너무 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 AI의 향후 성장은 굉장히 했는데, 이거 미국이 안 하면 중국이 가져간다. 엄청난 자금이 투자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이런 오픈 AI의 경제 청사진이 아마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겠죠. 트럼프가 무슨 뭘 AI 전문가가 아니잖아. 대통령이 무슨. 각 기술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필이 그러냐? 이게, 그러면 추진하는 거지, 뭐.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가 나왔는데, 이 스타게이트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막 이 회사 저 회사 막 그냥 대규모 투자 막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딥시크가 탁 나오면서 찬물을 쫙 끼얹은 거죠. 미국 굉장히 긴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야, 이쪽이 엄청나다라는 건 확실한 것이에요. 관심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딥시크 출연으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야, 비싼 칩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급등이 나왔지만, 그건 뭐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뜬 것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하드웨어 없는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라는 게 논리상 좀 약간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 요번에 이제 많이 빠졌던 이런 애들, 단기적으로는 좀 속상하고 힘들지만 위축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로봇은 중장기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로봇은 일단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회사, 일단 기본은. 그리고 두 번째, 액추에이터 관련.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모터, 기어, 이런 걸 총칭한다.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용 로봇은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뭐 2개, 3개, 많으면 10개. 산업의 성격에 따라서 휴머노이드는 50개, 100개 막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이쪽으로 휴머노이드로 가면 이쪽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로봇에 이제 여러 종류인데, 뭐, 큐렉서 이거 뭐 좋은 거고. 이제 큐렉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큐렉서가 최근에 이제 급등의 모습이었는데, 옛날에도 우리가 투자를 했다. 2023년 5월 30일 날. 그러면은 2023년 5월 30일 날, 한 1,000만원 투자해라. 1,300원 이하에서. 그 2024년 5월 30일 날 얘기하고 6월 27일 날 매도를 했는데 한 달이죠. 19,000원 이상에서 전량 정리호망, 이익 실현. 한, 10,000원에 사서 19,000원이니까 한 90% 이상 다 수익이 났겠죠. 100% 난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옛날에 샀을 때 5월 30일, 2023년. 그때를 한번 보자고. 어떤 때 샀는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하고 실제로 예전에 문자 보낼 때 보면은 딱 표시나. 이 화살표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이 5월 30일이야. 주식을 언제 샀어요? 이렇게 밀렸을 때 사잖아, 이렇게. 이렇게 밀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밀리고 그럴 때, 이럴 때 사서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오를 때도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주가 쾅 떴어. 그럼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뜨는 이날이 이제 14% 떴어.
어떤 사람은 5%에서 팔고, 어떤 사람은 10%에서 팔고, 어떤 사람은 14%도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파는 사람들, 와, 땡큐! 하고 판다고. 그랬더니 다른 데 가겠죠. 그럼 이게 계속 안 떠. 이렇게 뭐 이렇게 뜨다가 또 이렇게 조정받고, 우리 안 팔은다. 그냥 놔둬라.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나오면서 이날 다 팔은 거죠, 이날. 이날이 6월 27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제 방사선 의약품 퓨처캠, 이런 거 뭐 떴다고 이걸 얘기해요? 그게 아니지. 응? 다 이런 데서 산다니까. SKC, 응? 이런 데서 안 산다니까. 암만 좋아도. 다 이런 데서 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투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죠. 아, 저게 언제 뜰지 알아? 그럼 뭐 몰라. 그런 기업 내용은 알지. 아, 얘가 뭐를 하는 회사이고, 앞으로 뭐가 부각이 될 것이고.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조정받을 때 그렇게 사는 거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알테 같은 경우도 리가도 수출 관련 기업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 이런 거 사라. 왜 이 바닥에서 안 사냐? 지금 30% 40%다 올라갔어. 그런데 우리의 함정은 뭐냐면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무슨 투자야? 단기 투자. 단기 투자하라고 하는데 전체로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1억을 투자하신다면 8천 정도는 좋은 회사에 한 두세 종목 딱 포지션 구축하고 한 1, 2천 갖고 얘도 해보고 쟤도 해보고 이런 단기 이런 거에 대하지 내가 갖고 있는 전체가 모두 오링 단기로 다 한다. 그러면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올해 장세는 참 굉장한 기회의 장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지금 전개되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왕창 겁을 줬다가 야 요렇게 할 테니까 이제 타협을 하겠지. 트럼프의 그 포지션 이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완전히 겁을 줘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야 요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충성 없는 관세 전쟁의 포문. 일단 뭐 기사로 다 나왔죠. 멕시코하고 저기 캐나다 관세 25%. 그러니까 멕시코 대응한다. 캐나다 그래 한번 해보자. 사람들은 그랬죠. 트럼프가 이긴다.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야. 관세를 부과하면은 저렇게 하면 결국은 그 미국의 소비자들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금리를 갖다가 내리지 못하죠. 고금리. 그 달러 강세죠. 원화 약세. 우리한테도 굉장히 불안하죠. 원화 강세일 때 올라간다고. 근데 이런 뭐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아는 거죠. 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이런 관세 부과에 멕시코, 뭐 유럽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도 닥친 거예요, 내일 모레. 캐나다 같은 데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대한민국 기업들이 멕시코, 캐나다에 많이 가 있어. 대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려고. 왜?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하고의 전쟁. 그러니까 미국 약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호적인 국가들로 생산 기지를 많이 만든 거죠, 기업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멕시코 때려버리고 캐나다 때려버리고 중국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 연합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산업계도 트럼프 관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 이들이 이제 기업가들이죠. 그럼 미국 철강노조, 미국 석유화학 업계, 식품산업단체,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뻔히 알잖아. 장사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 말은 장사지만 사업하는데 야, 저 정책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럴 땐 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미국이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의 40%가 수입품이다. 그래서 미 언론들, 이제 미국의 각종 산업계 대표들은 야, 좀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세이고요. 언론들은 이제 또 막 까는 거죠. 이제 트럼프 관세 역사상 가장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 근데 이게 이제 예, 수면 위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관세 관련 부분 이런 부분에 따른 기업들의 또 변동이 어떻게 돼요? 클 수 있죠. 특히 트럼프는 흑자를 많이 내는 산업, 대한민국 반도체, 자동차, 막 이런 거 다 타겟이겠죠. 가전 같은 거 LG전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하잖아. 대한민국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죠. 세탁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지금 부각이 되는 요런 부분이고, 옛날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으로 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당시 그때에도 23% 빠졌어요. 참고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은 틀림없이 주가 변동이 클 것이고, 그리고 과연 저렇게 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될까? 도움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가령 이제 요번에 멕시코 같은데 이렇게 보면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의 285조. 이게 40%가 44% 정도 이게 멕시코하고 캐나다 바로 옆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월마트 여기에 있는 상품의 거의 저가형 상품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멕시코 중국산 제품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런 관세 전쟁이 전개되면서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이게 이제 타협의 용도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그건 앞으로 과정을 봐야 되는데 변동은 컸고 과거에 관세 전쟁이 중국하고의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어 오를 때 대한민국 증시가 20%가 넘게 빠졌다라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조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튼 증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항상 기회가 온다라는 거 그거를 잘 인지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요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 지면 되겠죠. 파이팅 하시고 항상 주식을 살 때 짧게 치는 단타와 조금 여유있게 투자하는 중기 투자라는데 조금 여유있게 투자하는 것은 항상 쌀 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짧게 치는 단타는 막 움직일 때 하는 거죠.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올해 장세는 어쩌고저쩌고 기회가 될 거예요. 뭐 지금 관세 전쟁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방 패밀리로 오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칩니다. 예,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화이팅 하시고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